각 유형마다 한 문제씩 질문한 것 같은데. 자, 188번 빨리 본다. 자,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위에 점 p, q예요. 그럼 당연히 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5라고 둘 수 있고, 여기 이 p, q라는 거에서 y제곱은 12x의 근 두 접선이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그냥 여기서 내가 기울기가 얼마인 m인 바로 접선의 방식 구해볼게. 자, y제곱을 시작하니까 y는 mx 플러스 m분의 p죠? p가 얼마인데 p가? p는 3이죠. 네,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누굴 지나야 돼? p, q를 지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q는 px, pm이죠. pm. 자, q는 pm 더하기 m분의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거 조금 더 정리하기 전에 있어서 자, q 마이너스 5 빼기 p인데 요거 일단 대입을 할게. 마이너스 5 빼기 p인데 모든 항에다 m 곱해서 좀 빠르게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한쪽을 다 몰아서 정리할 건데 그러면 pm제곱 더하기 5 더하기 pm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왔어. 근데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게 m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의 m이라는 두 값 있죠. 기울기. 그 두 개가 수직이라 했으니까 바로 두 근의 뭐가 곱이 얼마가 돼야 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럼 두 근의 곱은 어떻게 구하는데? a분의 c잖아. 그래서 p분의 3이 마이너스 1이니까 p가 뭐구나?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p가 마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q라는 값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p 빼기 q하면 얼마다? 답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접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공식 쓸 때, 그러니까 만약 기울기에 대한 물음이 나왔다 싶으면 뭘 써라? 기울기를 가지고 만드는 접선의 방식 쓰는 거야. 알았지? 자, 다음 198번. 198번.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공식을 쓸까 고민하셔야 돼. 그죠? 자, 이렇게 되는 타원이 있습니다. 타원인데, 타원이 이렇게 있어. 거기에서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린 거죠? 자, 접점을 T라고 하고요. X절편을 뭐라고? T.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것을 H라고 합니다. 자, 그때 OH 곱하기 OT. OH 곱하기 OT. 요거죠? 여기 O. 자, 그러면 자 일단 P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합시다. 그죠? 힌트가 더 없으니까. 그러면 접선의 방식 구하게 되면 3분의 x1x 더하기 2분의 y1, y는 1이라는 식이 되겠고, 자, t라는 점이 뭐야? t라는 점. 바로 x절편이죠. x절편에 y에다 0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x는 x1분의 3이라는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x1분의 3, 0이 되는 거고요. h라는 건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바로 x1,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죠? 그래서 자, OH 길이는 요거의 길이니까 x1이 길이고요. OT의 길이는 요거가 바로 길이니까 곱하니까 답은 3이 되는 거야. 오히려 힌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풀어도 약분되는 모양이 출제가 돼요. 알았죠? 자, 정리해봐. 자, 다음 199번. 자, 뭐냐면 포물선이 있어요. 타원이 있어요. 그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 각각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이 교점, 즉 얘가 바로 뭐야?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만나는 점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생기고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동시에 만나는 점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 각각 그은 접선의 방식을 그을 수 있겠지, 그지? 그거 두 개가 서로 수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교점을 그냥 뭐라고 두자? x1, y1이라 그냥 두자. 그죠? 그러면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죠? 자, 그러면 자, 한번 이어서 구해 봅시다.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고. 요거 접선의 방정식은 x1x는 얼마? y 더하기 y1. 이거는 반절하고 y 더하기 y1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일단은 y는 x1x 마이너스 y1이니까 기울기가 x1이고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각각 또 대입해야죠.
10분의 x1, x에 더하기 a분의 y1, y는 1로 정리가 되고 이거 넘겨서 좀 정리합시다. a분의 y1, y는 마이너스 10분의 x1, x에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 얘 곱해줘야죠. 그럼 요거랑 요거 곱한 게 기울기잖아. 그지?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0y1분의 x, ax1 이렇게 되겠네. 이게 기울기야. 그럼 요거랑 누구랑 x1 곱한 게 뭐가 나와야 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 돼야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곱해 주니까 ax1 제곱은 10y1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자, 요건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 쌤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x1, y1이라는 게 여기 점도 되고 요 점도 되는 거야. 왜? 교점이니까요. 그럼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x1 제곱은 2y1이 되니까 그대로 여기다 뭐 하면 되겠어? 대입하면 되겠네. 그지? 어디로 들어가? x1의 제곱에다가 2y1 들어가세요. 그럼 2ay1은 10y1 됐어? 그럼 y1 똑같으니까 지워지잖아. 그럼 a가 얼마가 나와? a가 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라 했으니까 그거 이용했고 그 다음 교점이라 했으니까 교점 대입해서 나머지 힌트를 받아낸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은 203번이요. 자, 203번의 문제는 점 마이너스 8,5에서 타원 자 4분의 x제곱 더하기 5분의 y제곱은 1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m1과 m2라고 했을 때 두 개 더한 게 얼마냐 물어봤어. 자, 봐봐. 기울기가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써야 돼? 기울기로 우리가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구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a제곱 m제곱 4m제곱 더하기 얼마?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가 뭘 지나야 돼? 요걸 지나야 되니까 대입할 수 있겠지? 5는 마이너스 8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m 제곱 플러스 25가 되고 2항에 주니까 8m 더하기 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m 제곱 더하기 25가 되고 양변을 제곱해 주니까 주하나 일어나자. 옆에 선책상이 있어 서서 해. 안 되면 자, 그 다음 곱하면 40에다 2배 하니까 80m 더하기 25는 4m제곱 플러스 25가 되고 없어지고 2항하니까 60m제곱 더하기 80m이 0이다 라고 나오게 돼. 그럼 공 하나 지웁시다.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뭐분의 a 마이너스 a분의 b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바로 답이 되겠네요.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봐. 자, 다음 거 보세요. 자, 짜란. 자, 요건데, 자, 아무튼 쌍호선이 있고요. 두 개 모여서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그었을 때 이 삼각형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 그거 같아요. 넓이. 자,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도 구해야 되겠지만 자, 우리가 이 뭐 점근선의 방정식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해주냐? 8분의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y제곱은 1 되거든?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뭘 알아야 돼? a와 b를 알아야겠죠. 근데 a, b가 어때? 2루트 2 동일하지? 2루트 2루트 2 동일하니까 그래서 y는 a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니까 뿔마 x가 돼요. 그럼 얘 기울기는 1,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90도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y는 x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인데 자, 결론적으로 자, 여기에서 접선의 방식 구하려면 대입해야죠. 하나씩. 대입하니까 3x 빼기 y는 8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대입했으니까. 그럼 그거랑 여기 교점 y는 xy 교점이니까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3x 빼기 x는 8이 되니까 2x가 8이죠. 2x가 8이 나와서 x가 4,4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4,4. 그 다음 여기는 자, 누구랑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3x 더하기 x는 8이 돼서 어떻게 돼? 4x는 8 나오거든요? 그럼 x가 얼마? x가 2가 나와서 여기는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가 수직인 거 알았으니까 요 변의 길이, 즉 원점과 누구 사이? 여기 사이에 거리 구하면 되겠죠?
거리 구하면 얘는 4루트 2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2루트 2가 바로 거리가 될 거예요.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4루트 2가 돼서요. 답은 뭐다? 답은 8이라는 넓이가 되게 됩니다. 알았지?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게 90도인 거 밝히는 게 좀 크긴 커요. 계산할 때. 알았지? 자, 215. 자, 215번을 보게 되면 얘도 쌍곡선인데 좀 유별난 힌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힌트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P라는 점이 있어. 거기서 이렇게 접선의 방식을 그었는데 요 교점 y절편이 B고요. P에서 Y축까지 수선의 발 내린 점을 A라고 했을 때 자, 뭐가 성립하냐? 자, 뭐가 성립하냐면 자, 뭐분의 뭐가? AP 분의 뭐가? AB라고 하는 그거의 길이의 B가 4분의 5래요. 4분의 5. 그러니까 AP분의 AB야.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그럼 AP가 요거야. 이거분의 이거야. 이거분의 이거 뭐야? 탄젠트죠. 탄젠트.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니까 탄젠트란 말이야. 탄젠트가 바로 뭐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야. 이 접선의 방식의 기울기다. 그럼 접방의 기울기라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요 A, B가 접점이니까 그래가지고 뭘 쓸 수 있어?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럼 이거의 기울기가 4분의 5란 얘기야. 그래서 BY로 정리해 주고요. 그럼 Y는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B분의 A라는 기울기가 4분의 5, 즉 4A는 5B라는 식이 됐죠. 됐나요? 그 다음은 AB가 이 쌍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4라는 식이 돼요.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해서 대입해서 AB 구하면 답이 나올 거야. 자, 이거부터 빨리 지금 마무리해봐. 적고 마무리해. 자, 216번인데 자, 얘를요. 자, 보면은 외부에 있는 0,루트3이라는 외부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쌍곡선에다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 그때 m제곱 더하기 n제곱 구하는 건데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물론 접점으로 구해도 되겠지만 근데 솔직히 접점 대입하면 좀 힘들긴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기울기를 한번 풀어볼게. 자, y는 자, 이 공식이야. 자, 먼저 4로 나눠줘. 4로 나눠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나오게 됐잖아. 그러면 a제곱이 1이고 b제곱이 4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울기 접선의 방식 쓰면은 루트 자, 큰 거 am제곱. 그러면 얘는 그냥 m제곱이지. bm제곱은 4잖아. 그죠? 얘가 더 크니까 4에서 am제곱 요거 빼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접점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아무튼 마이너스 1이라서 b제곱에서 am제곱 빼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누굴 지나야 되는 거야? 얘를 지나야 되잖아. 그럼 0 대입하고,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그치? 제곱하니까 4-m제곱은 3이 돼서 m제곱은 얼마 되니? 1 되니까 m은 1 또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죠? 그치? 자, 그러면은 두 개가 나오네. 아, 이런.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야겠는데? 야,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야, 이렇게 하니까 값이 되게 애매해진다. 애매해진다. 애매띠하네. 자, 다시 접점으로 갈게. 이거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그냥 접점으로 가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왜 틀었냐면, 기울기 나왔을 때 두 개 나왔잖아. 그럼 두 개로 저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야 돼서 그냥 아예 수정을 했어. 자, 아, 그러네. 아씨, 제곱이었네. 아씨. 그냥 이걸로 가. 나 몰라. 다시 뒤집어 엎었어. 4x1x 마이너스 y1y는 마이너스 4. 됐지? 그게 누굴 지나야 돼? 0, 루트 3 지나니까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나오긴 하네. 보니까. 그죠? 그럼 y1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4가 되고요. 3분의 4 루트 3이 바로 접점의 y좌표가 나왔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원래 4x1제곱 마이너스 y1제곱은 마사라고 하는 교점에 대입하면 되는 거고 걷다가 대입하면 돼.
요거 제곱합시다. 그러면 4x1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3분의 16은 마사. 그러면 4x1 제곱는 넘어가니까 3분의 뭐가 되니? 3분의 4가 되나? 그죠? 그지? 그래서 약분해 주니까 x1의 제곱은 3분의 1 나오죠. 그러면 x1은 사실 뭐가 나와? 2개 나오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2개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요거 2개를. 그죠? 대입해주면 되니까 자 그냥 뿔만 붙인 상태로 갑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x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y는 마이너스 4 됐지? 그러면은 루트 3 어우 야 4로 나눠. 4로 나눌게. 그 다음에 3을 곱해줄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3y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어차피 얘 넘겨주면 되잖아. 루트 3y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고요. 그냥 루트 3 나눠주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네. 어? 어? 아, 어? x 앞에도 루트 3이 있다고? 어. 아, 그러네. 그래. 그러네. 어. 그럼 루트 3이죠? 그지? 나눠주니까 뿔마 1이네.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제곱하면 이게 m이죠? 제곱하면 1, 제곱하면 3. 답은 4가 되겠네. 그지? 아까 전에 걸 해도 되고 요걸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다. 자, 다음 것까지 해볼게요. 219번. 자, 일단은 결국에는 내가 쓸 수 있는 공식을 다 쓰면 돼. 근데 219번에는 자, 뭘 보셔야 되냐면 어떤 개념을 좀 집중해야 되냐면 자, 여기 위에 점 P, A, B와 직선 Y는 X 플러스 3 사이의 거리가 최소다. 거리가 최소다. 자, 한번 그림 그려서 이해시켜 줄게. 자, 그림 그리면은 얘가 요런 느낌의 포물선이야, 포물선. 그리고 y는 x 플러스 3이 이렇게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a, b는 어딘가에 점이 있겠지? 요거 곡선 위에.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거리라는 건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거리거든. 근데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면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무슨 선? 접선일 때 그때 접점, 그때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 뭐 포물선이라든가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어느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항상 접선이란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인 1인 접선을 지금부터 구해 볼 겁니다. 그러면 y는 얼마? y는 x 플러스 n분의 p잖아. p가 얼마야? p가 4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1분의 4분의 1이니까 바로 4분의 1. 그쵸? 그러면 내가 접점을 구할 필요가 없어. 왜? 접점을 지날 때 그때가 최단거리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과 그냥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괜찮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 점 어떤 거 구하면 되냐? 0,4분의 1 우리가 y절편 구할 수 있지? 그거부터 여기 직선 x 빼기 y 더하기 3은 0이라고 하는 거기까지의 거리 구하면 돼. 거리.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이야. 그래서 루트 2분의 1 하고 2개 더하니까 얼마? 4분의 11인가? 그죠? 그래서 8분의 11 루트 2가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겠네. 오야 왜 이래? 그죠? 아 A, B 구하는 거야?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줌? 좌표 구하라 했으니까 그 얘가 접점 얘가 저거잖아. 접선에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A, B 구하면 돼. 아예 헛짓거리했네. 이런 젠장 대입하면은 x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 플러스 16분의 1은 x 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6분의 1은 0이라서 x 빼기 4분의 1의 제곱은 0이라서 바로 x가 4분의 1 되고요. 4분의 1 대입하니까 y는 2분의 1 나오네. 그치?
그래서 얘가 A, 얘가 B니까 곱하니까 8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야. 난 거리 구하는 줄 알았어. 근데 접점 구하는 거였네. 자, 지금 밑에 거 두 개 풀자. 217과 220 이거 두 개 풀어봐. 그러니까 곡선에서의 최단거리라고 말하면 접할 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아이디어. 자, 220번 보게 되면은 자, 뭐라 돼 있냐면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쌍곡선이 있어. 뭐 엄청 대충이라도 그렇게 그려놔 이렇게. 알겠지? 자, 근데 그 위에 있는 점 요거 p가 있고요. 자, 루트 2x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야. 요 거리 아이고 주한종한 씨부레 JH가 문제야. 아무튼 간에 진짜 흥덕고에 JH가 문제라고. 확 그냥 흥주환? 아이 또 왜 거기서 그 흥정하는 하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아이씨. 진짜 겁나 졸아. 무슨 내 목소리가 뭐 자장가가 그런 것 같긴 해. 이 젠장 씨. 아무튼 요거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는 건데 결국에 뭐라 했냐면 내가 그냥 기울기랑 접하는 뭘 구하라 했어. 접선을 구하라 했잖아. 접선을 구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그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기울기가 루트 2가 됐으니까 y는 루트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얘가 1이니까 두 개 am제곱에서 b제곱 빼주는 거야. a제곱 그 다음 m제곱 얼마? 6에서 뭐 b제곱을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니까 2라고 쓰면 되겠지. 맞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랑 이제 누구 사이에? 요거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저기 뭐야?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뭐 딱 봐도 얘가 더 플러스 2보다는 마이너스 1이 더 가깝겠지. 그지? 플러스 2보다는. 그러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플러스 2보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y절편으로 따졌을 때 더 위에 있잖아. 그럼 얘는 더 가깝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얘는 2만큼 얘는 여기까지 3만큼 차이 나고 얘는 얼만큼 차이 나니까 1만큼 차이 나잖아. 그죠? 1만큼 차이가 나니까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맞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래서 여기에 점 얼마? 0, 마이너스 2 하나 잡고요. 그 다음 얘를 다 음함수의 표현법 넘겨주니까 루트 2x 빼기 y 마이너스 1은 0. 요거와 요거 사이에 거리 쓰면 돼요.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하니까 얼마? 2 빼기 1이라서 루트 3분의 1 즉 얼마다? 3분의 루트 3이 최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누가 더 가까운지 판단 못하겠어. 그럼 둘 다 구해보세요. 둘 다 구해보고 그 중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게 그게 제일 짧은 최단거리가 되겠지. 이해됐죠? 그렇게 보면 되겠다. 자, 나머지는 숙제로 좀 쭉쭉쭉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시간 숙제는 일단 37쪽까지야. 37쪽까지인데 실력업 같은 경우는 자, 못하겠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어. 실력업도. 알았죠? 이거 은근히 할만해. 내가 풀어보긴 했는데 할만해. 자, 우리 이제 어디 새로운 단원 40쪽 공간도형 나갑시다. 자, 공간도형은 자, 참고로 여기 공간도형, 공간좌표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자, 근데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시험 볼 때마다 손바닥과 뭘 준비하면 돼? 손바닥, 손 두 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펜 하나와 손 하나를 준비해서 그때그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올 수는 없어. 자,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위치관계야. 위치관계. 뭐라고? 위치관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저기 어디야? 이 세 개, 3D, 4D 이걸 구성하는 조건이 뭐냐? 점과 직선과 면, 점선면으로 모든 걸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선과 면 사이의 위치관계를 얘기해 볼 거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 자, 점이라는 거는 면적이 없는 걸 점이라고 하고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 끝없이 한없이 끝까지 가는 게 선인 거야. 알겠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직선이라고 말하는 거는 끝없이 간다라고 내가 띵킹을 해. 알겠죠? 그 다음 면 어때? 면도 끝없이 가는 거야.
끝없이 가는 걸 면이라 그래. 알겠어? 괜히 막 중간에 끊기면 안 돼. 끝없이 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평면을 결정짓는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을 결정짓는 조건에는 총 네 가지가 있어. 뭐냐면 직선 하나랑 점 하나. 점 하나와 직선 하나. 그다음 뭐냐면 직선이 그렇지. 점부터 가야지. 점부터 가자. 점으로 평면 구성할 때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또는 한 점과 직선, 그러니까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 그다음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그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총 네 가지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면을 구성할 때 점 3개 있던가 점 하나, 직선 하나 또는 평행한 거 2개 또는 교차하는 직선 한 2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평면이 만들어져요.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 일단은 띵킹을 해놔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평면 결정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직선 사이 위치 관계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따라해도 괜찮아요. 자, 이제 입체적으로 볼까요? 입체적으로 볼 거야. 우리 평면에서 안 할 거야. 자, 일단 먼저 두 직선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 어떤 거? 평행할 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을 때, 꼬인 위치 말하는 건 이렇게 된 걸 꼬인 위치라 그래. 끝까지 갔을 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그 두 개의 직선을 꼬인 위치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디로 보냐? 바로 직육면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아마 직육면체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자, 해당하는 요 선분과 요 직선과 꼬인 위치에 있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꼬인 위치. 자, 꼬인 위치 어디에 있겠어? 꼬인 위치. 어디? 요거 꼬인 위치에 있겠죠. 또 두 개 더 얘기해봐. 꼬인 위치 어디 있어? 그치? 세로로 있는 요거랑 요게 바로 꼬인 위치에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제외하고 평행한 거 제외하면 나머지가 꼬인 위치에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기억해 놔요. 요게 나올지 아니면 오각기둥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어. 문제에서 쉽게 나오면은 직육면체 나오는 거고 어렵게 나오면 오각기둥, 팔각기둥 아마 육각기둥에서 팔각기둥 나오면 그게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근데 기본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 정도만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알았죠? 뭐 여기서 꼬인 위치 찾거나 평행을 찾거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요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두 개 했어. 그럼 뭐 하겠어? 직선과 평면 해봐야죠. 직선과 평면. 자, 손바닥과 선 하나 그으면 돼. 자, 뭐 할 때가 있겠어? 뭐 할 때 있겠어? 평행할 때. 그죠? 평행할 때. 그 다음 어디에? 이렇게 관통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관통해서 그릴 수 있어요. 관통해서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 뭐 할 때? 포함될 때. 그 위에 이렇게 포함될 때. 포함될 때 이렇게 총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모르겠으면 상상하시거나 아니면 손과 펜 하나 드시면 문제 풀 때 지장은 없을 거야. 아니 이거 안 나와. 근데 이거 안 나와.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도형 주어져 놓고 거기서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정도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직선과 평면 했으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 평면과 평면 사이 하겠지. 평면과 평면 사이. 자, 손바닥 두 개를 드시면 돼요. 또는 책 두 개 만들면 돼요. 자, 뭐가 있냐면 서로 뭐 할 때? 평행할 때. 그러니까 뭐 얘를 예시 들면 요거랑 요면이 뭐가 되겠어? 평행하는 게 되겠죠. 평행할 때. 그 다음, 자, 평면은 만나게 되면 뭐가 생긴다? 점이 생길까? 직선이 생겨요. 직선. 면과 면이 만나면 뭐가 생긴다? 직선이 생기는 거야. 직선. 그래서 한 직선에서 만날 때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 없어요. 일치할 때. 일치하는 건 일치하는 건 이거니까. 일치하는 거. 근데 이제 한 직선에서 만날 때는 뭐가 있어? 수직으로 만날 때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만날 때 교선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거 볼 건데 이제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거예요. 이제 요거는 어디서 원래 하는 거냐면 그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는 부분에서 원래 다루는 거야. 밑에 있는 거. 직선과 평면의 뭐 평행 관계 있잖아. 그죠? 요거는요, 사실 외울 수 없습니다. 님들. 외울 수 없어요. 그때그때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상상하는 걸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논제부터 봅시다. 첫 번째. 직선이 있어. 직선. 직선과 평면. 이거 평면, 이거 평면. 이 평면과 뭐 할 때? 평행해요. 자, 평행하면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릴 수 있지, 그지? 그릴 수 있고 그 평면과 이제 요 평면과 요 직선의 교선이 요 평면의 교선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그죠? 그럼 그거랑 이거랑 뭐 하겠어, 당연히 평행하겠지. 자, 다시 자, 이 평면과 이 직선이 평행할 때 얘를 포함하는 평면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럼 평면 얘가 선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그지? 그럼 그거랑 얘는 평행하다 그 얘기인 거야. 요거 그냥 이해하면 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문제 출제가 된다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의 개수를 골라라,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다음 2번. 자, 이번에 평행한 두 평면. 자, 평행한 거 손 두 개. 자, 손 두 개. 알파, 베타 평행해요. 근데 그 감마라는 평면이 있어. 요거야, 요건데 얘네가 평행한 게 맞나? 만나면 선이 생겨 안 생겨? 평행한 거 선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럼 선이 이렇게 생기면 걔네들끼리 뭐하다?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아니 얘가 평행하잖아. 그럼 만났으면은 그 위에 생긴 얘네들도 평행하겠지. 얘가 뭐 비스듬하게 평행하게 만나도 평행하고요. 이렇게 만나도 평행하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요거. 그래서 지금 나 생쇼를 하고 있는데 결국 똑같은 지금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자, 평행한 두 평면에 대해서 직선 L이 알파의 위에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린 거야. 직선을 그렸어. 그 포함된 평면이 있어. 그거랑 평행해. 그럼 당연히 이 직선도 그럼 이 평면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평행하겠지. 얘네 둘이 서로 평행한 상태니까 여 위에 있는 이 직선과 얘도 평행하게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리시면 돼요. 나처럼. 그리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리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리면 돼. 오케이. 갑자기 잠깐만 물티슈.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다음. 자, 평행한 두 직선과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있어. 두 직선. 그리고 L을 포함하고 직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한데 평면을 그릴 거야. 이 오른손을 포함하는 평면을 그릴 거야. 그리고 얘를 만나면 안 된대. 그럼 얘랑 얘는 뭐 하겠어? 평행한 거야. 오케이? 다시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포함하면서 얘는 포함하지 않는 평면은 평행한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에 조금 응용판이지. 아까 전에는 평면이 있고 위에 선분이 있으면 이 선분과 이 평면이 평행하다. 그럼 얘는 직선 두 개 있는데 얘를 포함하는 평면이 있어. 얘도 평행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만 조금 달라진 거야. 자, 다음. 평면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오케이. 자, 여기가 평면이 있어. 자, 평면이 있어.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 가상의 점이 있어. 내 눈엔 보이거든? 너희들 눈에 보이니? 난 보이거든요. 이 점이 있으면 이 점을 지나고 알파에 평행한 직선이야. 그럼 이렇게 생길 수 있죠. 또 얘랑 같지 않은 또 다른 직선도 그릴 수 있죠. 그럼 이 직선 두 개로 내가 평면 만들 수 있니 없니? 있겠지. 이렇게. 그죠? 그럼 그 평면과 이 평면은 뭐 한다? 평행하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얘 평행한 두 개의 직선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평행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 다음에 6번. 서로 다른 세 평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평면. 자, 지금 내가 선 그렸어. 자, 얘랑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평행하대. 오케이? 얘네 둘이 평행하고
그리고 내가 오른손에 있는 얘랑 평행하대. 그러면 얘랑 얘도 뭐가 되겠어? 평행한 거야. 그래, 이게 3단 논법이야, 이거. 나 3단 논법인 거야. 얘네 둘이 평행하고 얘네 둘이 평행하면 얘네들도 평행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요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 물론 이거 말고도 논제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그건 나는 몰라. 문제 출제하기 나름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당일날 펜을 좀 많이 들고 가세요. 그리고 시험지 2개 할 수 있잖아. 납작물 나오잖아. 아니면 위에 코치키스 떼가지고 2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 아니 손바닥 2개 있잖아.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각이라는 거를 자, 이렇게 봐봐. 뭐 지금 대수에서도 각이라는 걸 하겠지만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각이라고 하잖아. 근데 꼬인 위치도 뭐라 할 수 있다. 꼬인 위치도 이루는 각을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냐? 꼬인 위치에 있는 각을 어떻게 측정하냐? 자, 여기 있는 거랑 요거랑 꼬인 위치가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측정하냐? 둘 중에 하나를 얘를 포함한 평면으로 내릴 수 있죠. 그 다음 그거 2개 이루는 각을 재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결국 이건 정사형의 의미랑 다를 게 없어. 정사형 해가지고 그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을 구하면 돼요. 알았죠? 그럼 얘는 2개가 몇 도? 내렸으니까 90도가 되겠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도 뭐 할 수 있다? 각을 측정할 수는 있다. 오케이? 원래 각이라는 거 언제 하는 거라고? 만났을 때만 가능한 거 원래. 두 직선이 교점이 생겼을 때만 각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꼬인 위치에 있는 거 만나지가 않잖아. 근데 걔를 어떻게 포함하는 평면으로 내려주어서 평행하게 내린 다음에 2개의 각도를 측정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당연히 이때 예각을 얘기해야 돼. 둔각 얘기하지 말고요. 예각. 자, 그 다음 뭐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인데 뭐 그냥 저기 수직 기호 기억나지? 그래서 대부분의 직선 같은 경우는 L, M, N 이렇게 소문자로 쓰고요. 평면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 감마 주로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좀 설명해 줄게. 그 다음 점 같은 경우는 라지로 씁니다. PQR 이렇게 좀 쓰고요. 위에 건 점, 선, 면을 뜻하고요. 자, 뭐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뭐 L과 뭐 알파가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L이 수직해서 요 뭐가 생긴다?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점이 생긴다라는 거야. 알겠지? 딱 그 정도만 인지하고 있어. 그러면 자, 요거 하나 문제 내볼게. 자,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 평면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이 평면에서 H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한번 말하면 뭐냐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으로 만날 때 내가 수직으로 지난 직선을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어. 오케이? 그 정도만 일단 인지해두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옆에 있는 거는 자, 몇 번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아무래도 꼬인 위치라든가 뭔가 평행한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247부터 254 여기 있는 것만 하자. 247부터 254 247부터 254까지 요거 해봐. 자, 여기는 그냥 대표 문제 딱딱딱 풀고 마칠게. 자, 272번. 자, 여러분들은 그림 보면서 이해하면 돼요. 자, 정육면체야. 자,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육면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요렇게 이어준 대각선에 있는 면이에요. 대각선에 있는 이렇게 삼각형에 대한 면이네, 그죠? 자, 그때 이렇게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건데, 그죠? BD와 어디? BD와 DF? 아, 여기가 D구나. 아유, 씨. 왜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 한마디로 지금 선이 2개 있어. 직선 어디 있는 거냐? 위에 있는 대각선 있죠? 위에 있는 대각선과 I의 대각선이 있죠? 요 I의 대각선과 위에 있는 대각선. 요 2개의 직선과 점 ACE의 EG. AC, 요거 EG. 요게 대각선이네, 그죠? 요 4개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직선은 2개죠, 그죠? 직선은 2개고
그 다음 점은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 구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요걸로만 보자고. 요걸로만 보게 되면 어디가 있어 일단. 직선 하나랑 점 하나 있으면 평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일단 여기 위에 있는 면이 되겠죠? 면 하나 될 수 있고, 그죠? 면 하나 될 수 있고, 그 다음 일단은 쓸까? A, B, C, D 될 수 있고, 그 다음 그 선 하나랑 점 하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요렇게 대각선으로 요렇게 그을 수 있잖아. 대각선 요렇게 자르는 거. 그래서 삼각형 DEB로 만들 수 있는 면 하나 있고요. 또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이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 이쪽으로도. 그래서 삼각형 DBG로 만들 수 있는 요거 하나의 또 평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엔 자, 선 하나랑 점 하나 어디? 요거 그 DF랑 이용하면 되겠죠. DF랑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 그을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긋게 되면 잠깐만 DF로 그으면은 겹치는 게 없게 있으려나? 대각선 이렇게 그어지는데 저기 예 A랑 D랑 F를 이으면 G도 연결되겠지. 대각선 가르는 요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갈려지는 대각선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평면이 돼버려. 이렇게 되는 평면 이렇게 요거 지는 평면이야. 그래서 사각형 얼마 AFGD 이렇게 지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누구랑 이제 그 다음엔 다른 건 다 저기 될 것 같은데 누구랑 삼각형 DEF 되겠죠. DEF 요렇게 그지? 이쪽이 면인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어디? 이쪽 면으로 갈 수 있죠. 삼각형 DFG 요렇게. 지금 이해되고 있냐 얘들아? 이해되고 있냐? 그 다음 내가 하나 안 떠졌죠. 아예 대각선 사각형 AEGC. 그러니까 방금 내가 위에서 한 거는 저기 직선 하나랑 점 하나. 맨 마지막에는 점 4개짜리 한 거야. 점 4개짜리. 이렇게. 어. AFGD랑 이거랑 AEGC랑 다른 거냐고? DFG? 요거? 같은 거네. 그럼 이거 제외해야겠다. 같은 거지. 그럼 내가 하나 빼먹었는데? 위에 하나. 이렇게? 요거가? 그지? 됐고. 헷갈려. DCF. 야, DCF도 있지 않냐? DCF? 그죠? DCF 빼먹었네.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랑 요렇게 된 거. 삼각형. 그지? 그거는 다른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총 몇 개다? 요렇게 하면 7개 되지 않냐? 7개? 그죠? DCF는 또 어디랑? DCF랑 DF랑 같네 얘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 이씨. DAF? DF는 요 대각선이야. DF는 요 대각선, 요거 대각선. 그럼 이렇게 되니까 DF가 아니라 사각형을 써야죠. 사각형 DEFC가 되겠지, 그지? 그죠? 요 대각선, 그죠?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또 뭐 있냐? 그럼 6개인데? 빼먹어 있나 좀 봐봐. 빼먹은 거 있나? 얘들아. 요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그 다음은 헷갈려. 미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뭐 있지? 하나?
직선 두 개로 안 만들진 않냐? 직선 두 개로? 이대 가서 안 만들었잖아. DBF 안 했잖아. DBF 그죠? 하나 안 했네. 사각형 그러니까 삼각형 DBF. 요거 안 했네. 요거. 안 했잖아. 요거 빼먹었잖아. 그죠? 일곱 개. 야, 씨. 이게 내가 그림 못 그려서 그래. 너희들 그림 보면서 해. 알았죠? 이게 그러니까 위서부터 차례대로 어떻게 하는 거냐? 직선 하나에다가 점 하나 잡는 걸로 최대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직선 이렇게 해서 내가 잡긴 했거든. 그런 식으로 좀 케이스 나눠가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숙제는 저번 시간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어디까지? 37까지 해오시고요. 뒤에 것도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 또 문제 풀어봅시다. 알겠지? 끝! 가자!